이번 시간에는요,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고요.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로서요, 액티비티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화면 하나당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액티비티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화면을 가지고 있는 실행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은요, 첫 번째 액티비티가 눈에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액티비티가 이렇게 보였다가요,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시게 되면은 그 위에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돼서 이 액티비티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면은요,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전에 떴던 액티비티가 눈에 보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화면을 가진 실행단이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가지지 않은 실행 단위를 가리켜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떠한 실행 단위가 필요하긴 한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액티비티, 즉 화면은 계속 보여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경우에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가려져 버리게 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화면이 없는 실행 단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의미를 합니다.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서비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띄었던 액티비티는 그대로 화면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액티비티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화면을 가지지 않는 실행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공유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자,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한 데이터를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A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게 되면은요,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플 간의 데이터 공유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자, 운영체제가 발생한 사건을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고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면은요, 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는 SMS가 날라오는 걸 감시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SMS에 관련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운영체제는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문자 메시지에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거를 목록을 가지고 있게 되다가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면은 해당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깨어나게 되고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구성 요소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마음껏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액티비티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액티비티는 화면을 가지고 있는 실행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해당 매개체가 메모리에 생성되는 것부터 활동 상태 그리고 소멸까지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어떨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실행지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 메소드의 구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요, 화면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인터페이스 상에 구성한 각각의 요소들을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 즉 소스 코드와 인터페이스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액티비티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주기라는 거는요, 어떠한 매개체가 생성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소멸까지의 모든 단계를 가리키고요. 그 단계에 있어서 각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예를 들어 생성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실행한다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지정된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예, 이러한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가요, 해당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처리해야 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도식도고요. 잠깐 보시면은요. 자, 먼저 액티비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은요. 자, 먼저 액티비티가 최초에 시작이 되면은 해당 액티비티의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티비티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액티비티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요. onCreate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Start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onResume이 호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 상태가 됩니다. 자, 처음에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요, 최초에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onCreate가 한번 호출되고, 그 다음에 onStart, onResume이 호출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액티비티가 활동 상태가 되게 됩니다. 활동 상태라는 의미는요, 액티브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활성 상태는 해당 액티비티가 전면에, 즉 화면에 눈에 보이고요, 사용자가 터치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코드가 동작을 하고,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뜬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어플리케이션은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해당 액티비티가 눈에 보이는 상태이긴 한데, 동작을 하지 못한 상태, 즉 시스템 알림창이 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알림창이 보통 화면보단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어두워지면서 비활성화가 되고요,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정지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onPause가 호출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은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이 onPause가 호출이 되고 일시정지가 됐다가요, 다시 액티비티가 동작이 되는 상태로 돌아갈 때는 onResume을 한번 호출해주고 활동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뭔가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onResume에다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가요, 현재 액티비티가 아예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즉 홈화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홈화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즉 홈화면으로 나가긴 나가는데요, 디바이스에 있는 홈 버튼, 바로 시뮬레이터 상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홈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른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 액티비티가 메모리상에서 제거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버리고 다른 화면이 뜨는 경우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됐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onPause가 한번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Stop이 그 다음에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액티비티가 눈에 보일 때, 그럴 때는요, 쭉 올라가서 onRestart가 한번 호출이 되고, onStart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Resume이 호출되고요, 다시 액티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반복이 되다가요, 자, 액티비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메모리 상에서 파괴되는 시점에 onDestroy가 호출이 되고요, 다시 액티비티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 생명주기입니다. 자, onCreate. 자, 액티비티 클래스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이고요. 화면 모드가 변경될 때도 호출됩니다. 자, 모드가 변경된다라는 거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 왔다 갔다 할 때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onStart, onCreate 수행 후에 화면에 나타나기 직전에 호출이 됩니다. 다음에 onResume이고요. onStart 수행 후에 화면이 나타날 때 호출이 됩니다. onPause, 액티비티가 일시정지되고 화면에서 사라기 직전에 호출이 되고요. onStop, onPause 호출 후에 액티비티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호출이 됩니다. onDestroy, 액티비티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호출이 되고요. onRestart, onStop에서 onStart로 가기 전에 호출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할 때요, 로고캣이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로고캣은요, 자바에서 system.out.println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로지 문자열만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콘솔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system.out.println을 써도 아무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 로그캣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하실 때 뭐 변수값을 찍어 본다라든가 뭐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확인해 본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캣에 관련된 메소드는 총 5개를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log.v, d, w, e, i.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매개 변수의 인자값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색상의 차이입니다. 콘솔 창에 출력될 때 어떤 메시지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색상이 다른 것 뿐이고요. 특별히 뭐 쓴다고 해서 기능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좀 색상이 다르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자, log.v, 버버스라고 불려서 뭐 단어 자체가 장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버스란 단어고요. 자, log.v,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뭔가 어디에 딱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log.d, 디버그 메시지 출력용입니다. 뭐 개발자가 뭐 변수값을 출력해 본다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log.w, 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log인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 logi는 어떠한 정보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색상이 다른데요. logV는 검정색, D는 파란색, W는 노란색, E는 빨간색, I는 초록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한번 테스트 볼 텐데요. 일단은 로그캣 색상이 각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로그캣 화면은 어떻게 보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메소드를 추가해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뮬레이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제공되어지는 이 모든 메소드를 테스트해 보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on create, on start, on region, pause, stop, destroy, 자, 이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부분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의 이름을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자, 여기 2가 빠졌네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타겟은 그냥 안드로이드 4.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패키지의 이름은 com.test.life라고 할게요. 자, 패키지의 이름은 com.test.lif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로그캣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 있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java 파일,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java 파일입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로그캣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v, 자, 첫 번째 문자 적어주시고요. 자, V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빨간 줄이 쳐져 있죠.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임포트 해 주시고요. 자, android.util 요거 클릭해서 임포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 주시고요. log.i msg i, 자, log.d msg d 하고요. log.e msg e 하고요. log.f msg f, 자, f가 아니라 w입니다. w 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캣 사용법은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문자를 2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골라주시고 OK. 자,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 중에 있고요. 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실행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떴습니다. 창이 이렇게 떴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창이 안 뜨실 겁니다. 자,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윈도우에 보시면은 자, 쇼 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그캣이 지금 없는 거 보입니다. 자, 어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윈도우 메뉴에 쇼 뷰에 어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로그캣이라고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자바 계열에서 디프리케이트드라는 거는 여기 디프리케이트라고 써져 있죠. 이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기능을 강화시킨 또 다른 게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로그캣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로그캣 얘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해진 거고요. 여기에 그냥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로그캣 요거 골라주시고요. OK 누르겠습니다. 자, OK를 누르시면은요. 자, 기존에 쭉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리어 로그라고 써져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전에 기록했던 게 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지워지고요. 자, 또 시스템이 또 출력을 했네요. 자, 이렇게 자, 이거를요. 종료시키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 메시지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드로이드 OS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현재 실행 중인 다른 것들이 쭉 출력한 건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력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밑에 패키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력한 내용들만 이렇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그 V를 쓴 건 검정색, 로그 I는 자, 초록색, 로그 T는 파란색, 로그 E는 빨간색, 로그 W는 자, 노란색으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가 V, I, D, E, W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인자값을 출력한 내용이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그캣을 사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출력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볼 수가 없다,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5개 출력을 해놨는데요. 여기 부분을 메시지 1, 메시지 2라고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걸 끄고요.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캣을 띄워놓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요,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필터라는 겁니다.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거 아무거나 정해주시면 되시고요. MSG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필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자값으로 적어준 요거 있죠? 요거를 자, 바일 로그 태그 여기 부분에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MSG로 시작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얘 필터가 MS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가 MS를 시작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태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얘는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onCreate 메소드는 이미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자, 소스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액티비티, 자 여기 보시면은 액티비티, 모든 액티비티 클래스는 다 액티비티라는 애를 상속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내부에 액티비티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바로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onCreate 메소드에 보시면 setContentView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r.layout.main, 즉 main.xml에 디자인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다, 화면을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는데요. 소스의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쭉 내려보시면은요. 자, 먼저 쭉 내려보시면은 자, onDestroy가 있습니다. 자, onDestroy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onPause, 그 다음에 onRestart, 그 다음에 onResume, 자, 그 다음에요, onStart, onStop. 자, 이렇게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해야 될 메소드,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메소드가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자, 추가하셔야 될 메소드가요, 자, 먼저 onCreate는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onStart, onStop, onPause, onResume, onDestroy, onRestart. 자,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이죠. 여기에 있는 메소드 중에서 onCreate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메소드를 골라서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6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로그캣을 작성하겠습니다. log.d msg 자, onCreate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는 log.d msg onDestroy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좀 내리셔서 여기는 log.d msg onPause 해주시고요. 좀 밑으로 내리셔서 log.d msg onRestart 해주시고요. 좀 내리셔서 여기도요, log.d msg onResume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log.d msg onStart 해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도 log.d msg onStop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면은요, 로그캣에 이러한 메소드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은요, 로그캣을 띄워놓고 작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됐습니다. onCreate가 호출됐고, onStart가 호출됐고, onResume이 호출됐습니다. 자, 홈 화면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메시지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onPause가 호출됐고 그 다음에 onStop까지 호출됐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띄워볼게요. 자, 누르시고 자, 그래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터치해 주시면은 보시면은 onRestart가 호출이 되고 onStart가 되고 onResume이 호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걸 누르시면은요, 해당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종료가 됐고요. 자, 파우스가 호출이 됐고 스탑이 호출됐고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해당 액티비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onCreate가 호출되고 onStart가 호출되고 onResume이 호출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어떤 조작에 의해서 메소드가 이렇게 각각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 중에서 onCreate는 액티브가 생성될 때 반드시 호출되고요. onResume은요, 일시정지가 됐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거쳐갑니다. 그리고 onPause는요, 일시정지가 될 때 무조건 거쳐가고요. onDestroy는 해당 액티비티 객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 무조건 호출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메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을 가지고 있는 실행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부르고요. 자, 액티비티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액티비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메소드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